안녕하세요. MG뱅커입니다. 오늘은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 20가지를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질문해 주시는 걸로 구성해봤으니까요. 아마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기존 주택 처분 조건부로 신규 주택의 구입자금 대출 이용 가능한가요? 기존 주택 처분을 전제로는 신규 주택에 대한 특례 대출이 불가합니다.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난 다음에야 신규 주택에 대한 대출 지원이 가능합니다. 즉,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무주택자만 이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도 반공제를 하나요? 일반 디딤돌 대출 상품과 동일하게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도 LTV에서 선순위 채권,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 변제 소액임차 보증금을 차감하고 대출 금액을 산정합니다. 즉, 아파트라면 방 한 개의 최우선 변제금을 차감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생애 최초 특례 구입자금 보증, 일반 구입자금 보증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반공제 없이 대출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특례 기간 5년 종료 후 연소득과 순자산 요건 등을 재심사하나요? 특례 기간 종료 후 적용금리 산정은 최초 대출 신청일 당시 소득 기준으로 하며 특례 기간 종료 후에 소득, 순자산 등의 심사는 다시 수행하지 않습니다. 즉, 최초 대출 심사 시에만 자격 조건을 1회 확인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대출이 가능한가요? DTI 60%를 충족해야 하므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무소득자의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나 국민연금 납입 확인서를 이용해서 최대 5천만 원까지 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실거주 및 전입신고의 의무가 있나요? 기존 디딤돌 대출과 동일하게 채무자만 실거주 및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를 유지를 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에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하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예외 조건이 있습니다. 기존 임차인의 퇴거 지연, 집수리 등 1개월 이내에 전입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전입이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질병치료, 타 시도로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했을 경우 실거주 적용 유예가 인정됩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특례 금리 종료 후 시중은행 수준의 적용금리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한국은행이 고시하는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와 은행연합회가 고시하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최저금리 중 낮은 값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정확한 사항은 추후 공지 예정입니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대출금 상환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원금 균등 상환 방식,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 체증식 분할 상환 방식 중 한 가지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이 가능합니다.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한 중도상환 수수료가 있나요? 신생아 특례 대출은 3년 초가 유지한 후 중도상환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에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경과일 수별로 1.2% 한도 내에서 중도상환 수수료가 발생됩니다. 슬라이딩 방식으로 기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중도상환 수수료는 적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질문입니다. 미등기 상태의 아파트도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는 불가합니다. 다만 분양계약서 또는 입주자 모집 공고문상 300세대 이상이면서 사용 승인일 이후 6개월 이내에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열 번째 질문입니다. 기존 생애 최초 특례 구입자금 보증 이용자가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을 받는 경우 동일하게 보증 신청이 가능한가요? 소유권 이전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증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보증서 회수하는 조건으로 가능합니다. 11번째 질문입니다. 대환 시 기존 우대금리가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신규 분양주택의 우대금리와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는 그대로 적용이 되며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른 우대금리는 대환대출 신청일 기준 재심사하여 적용됩니다. 12번째 질문입니다. 1순위 구입자금, 2순위 생활안정자금을 보유 중인 경우에도 대환이 가능한가요? 1순위 구입자금만 대환이 가능하고 2순위를 상환하고 대출 실행이 가능합니다. 2순위의 대출의 경우에는
구입자금 용도가 아니므로 대환이 불가능합니다. 13번째 질문입니다. 구입은 대출이 여러 건인 경우에 한 건으로 대출의 대환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기존에 있는 여러 건을 한 건의 대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14번째 질문입니다.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본인 및 배우자가 각각 대출받은 경우 대환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의 경우 배우자의 담보대출 대환도 허용되기 때문에 부부의 대출을 합산한 금액 범위 내로 대환이 가능합니다. 15번째 질문입니다. 기존의 대출이 80% 받은 상태인데 전부 대환이 가능한가요? 대환대출 신청 시에는 최대 70%까지만 가능합니다. 기대출이 80%까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족한 부분 10%만큼은 우선 상환을 한 후 나머지 70% 잔액에 대해서 대출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다만 대환 신청일 기준 본건 담보 목적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3개월 이내라면 생애 최초로 인정되어 80%까지 대환이 가능합니다. 16번째 질문입니다. 가족 간의 매매 거래인 경우에도 가능할까요? 매수인과 매도인의 관계가 부부나 직계 좀비 속인 경우에는 불가합니다. 하지만 형제 자매인 경우에는 그 계약금이나 중도금 등 실질적인 대금이 오고 간 내용이 증빙이 된다면 가능합니다. 17번째 질문입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나 구입자금 대출은 횟수 제한이 있나요? 횟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을 사용하고 있다가도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실행일 당일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 상환 조건부로 취급이 가능합니다. 18번째 질문입니다. 혼인신고 안 한 부부의 경우도 대상이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신생아 가족관계 증명서상 부모에 대한 자산, 소득, 무주택 검증을 거친 후 대출 취급이 가능합니다. 19번째 질문입니다. 개인회생 중인데도 대출이 가능한가요? 채무자가 연체, 신용회복, 개인회생 등의 정보가 있다면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20번째 질문입니다. 이혼 가구도 신생아 특례 대출 받을 수가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미성년자 기준으로 기본 증명서를 진구하여 친권자를 확인한 후에 친권자를 기준으로 심사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께 좋은 대출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